자, 이번 시간은 공시법령 동형 모의고사 마지막 제4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해설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밑줄. 틀린 것은 X. 자, 갈게요. 이것은 X 정답 2번. 한 개. X 박스 안에 니은 번부터 볼게요. X인 거. 니은 X,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변경이 있을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거기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그 자리부터 먼저 틀렸어. 지번, 지목,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에는 토지 이동이 있는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 지적소관청. 두 번째, 도로명, 건물 번호의 변경 있을 때는 또 빠져야겠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변경이 있을 때, 그걸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건물 번호 변경, 건물, 도로명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또 들어가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러면 다 맞는 지문인데 주의할 거. 디귿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 계획 수립 이름 눈으로 보이셔야 되겠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거기서 보시면은 틀린 거. 제가 정답을 1번 잘못 말씀드렸구나. 1번 보시면은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에 토지 이동 현황 직권으로 조사 계획 수립할 때는 디귿번도 X입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어야 됨, 없어야 됨? 없어야 됨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계획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는데 시도지사 승인이 들어갔으니까 디귿번도 X죠. 자, 니은 X, 디귿 X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리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읍면, 동 단위 수립할 수 있고. 오. 미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여야 한다. 오. 그러면 지금 O인 것은 기억, 리을, 미음, X인 것은 니은, 디귿 두 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번. 지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번 밑줄, 옳은 것. 5. 자, 갑니다. 요것은 하나씩 잡아볼게요. 1번, X. 임야대정에 등록한 토지는 지번 부여함에 있어 숫자 앞에 무슨 한글 임자를 써? 산자를 써야지. X. 2.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 X죠? 네. 예. 분할 전 지번을 반드시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에 부여하여야 한다는데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은 아닙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3번. 합병 전 필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소유자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좀 쓰겠습니다. 신청했대요. 그러면 본번 중 선순위예요? 아니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해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번 정답 5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 4번.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자, 나왔습니다. 등록 전환 밑줄 치시면은 뒤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 인떨려가 없죠? 그럼 인떨려가 없으면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본번으로 부여 이렇게 했으니까 X. 5번 축적 변경 시에 인접 토지 본번의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지요. 그러면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X. 자, 그다음에 3번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할 때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아보래요. 자, X 하시면 1번 먼저.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지만 정답 찾기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님. 신규 등록 밑줄 치십시오.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에 여 밑줄 치십시오. 신규 등록자는 인떨려가 나오면은 본번으로. 그럼 정답 자체는 너무 쉬운 것이고 1번. 됐겠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갈게요. 나머지는 자, 이 얘기입니다.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치면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친 지역에 지정확정 식량 지역에 지번 부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느냐?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자,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다만 부여할 종전의 지번수가 적은 때는 부여할 본번수가 모자른다는 얘기죠. 모자른 때는 본번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 못하니까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 하면은 블록. 블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이렇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방식을 토지개발사 완료한 지역에 이 지번 부여 방식을 똑같이 준용하는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할 때 지번 변경할 때 축적 변경할 때 이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블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블록 단위로 지번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도시개발사 완료한 지역에 종전에 부여할 지번수가 적은 때가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럼 그게 몇 번에 나올까? 3번 나오잖아. 3번. 사업 끝마쳤는데 본번으로 부여해야 될 텐데 부여할 본번 지번수가 적은 때는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본번으로 부여하지 말고 뭐로 부여하래요? 블록 단위로 부여하라 그랬잖아. 3번 잡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나와요? 지번 변경 나오죠? 네. 4번 행정구역 개편 나오죠? 네. 5번 축적 변경 나오죠? 그러면 세 가지도 원칙적으로는 뭐로 부여하는데?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부여할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 종전의 본번 수가 적은 때, 지번 변경 지역에 적은 때, 축적 변경한 때 적은 때는 뭐로 부여한다?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의 배당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 찾기 자체는 뭐 쉬운 문제였는데 이거 자체 이해하는 건 뭐 좀 어려운 주제였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 구분 밑줄 연결 맞는 거 O 하셔야죠. 3번 정답.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묘지 아님. 꼭 숙지 되죠? 돼. 나머지 틀린 거 우리 잡아보기. 1번 물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 나왔다.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지우셔야죠. 과수원. 2. 식용 목적으로 대나무 이파리 재배한다. 과수원 아니죠? 전. 4번 자동차 정비 공장 안 나왔다.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적용되니까 공장 용지지요. 5번 종교용지로 된 토지 안에 유적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나왔다. 그러면 유적 자체가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는 종교용지지요. 5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작성 관리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밑줄 등록하는 사항 밑줄 아닌 것은 X.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지 땅이 지금 이렇게 땅이 현지 땅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분할을 갖다 신청하면은 분할하는 땅을 분할하게 될 경우 현지 땅의 요 지점에 제가 노랗게 이제 표시했는데 여기에다가 철제나 목재 재질로 되어 있는 말뚝을 갖다가 여기에다 박습니다. 그 말뚝의 이름을 지상경계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박았다? 무슨 측량? 분할 측량을 해서 박았죠. 박고 나면은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에 있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에다가 현재 분할 측량해갖고 지상 경계점 갖다가 설치한 내용을 이 정보를 갖다 여기에다가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 잡으셔야 돼요. 이거 대한민국의 어느 땅에 대해서 분할 측량해갖고 이걸 박아갖고 이걸 갖다 관리하지? 그러면 여기다 뭘 적어야 돼? 대한민국의 어느 땅에다가 이거 분할 측량해갖고 이걸 박았지? 어느 땅을 갖다가 부르려면 뭐와 뭐가 있어야 될까? 토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몇 번지까지는지는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재 지번이 나와야겠지. 당연히 소재 지번. 그죠? 그 다음에 자 현지 땅 분할 측량하러 가면은 분할 측량하러 갈 때 이거 자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을 갖다가 도면을 복사해 갑니다. 그럼 도면에 부호가 적혀 있겠죠. 그럼 측량하는 기사가 현지 땅 분할 측량하는데 지금 지적공배에는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땅에 건축물이 있어. 그럼 현지 지적공배에 나와 있는 지목하고 땅 주인이 그 이용하는 걸 맞게 이용해 다르게 이용해. 그러면 현지 땅의 눈으로 측량했을 때 기사가 봤던 땅의 용도하고 실제 땅의 이용 용도하고 지적공배 등록되어 있는 땅의 이용 용도를 갖다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다 박았는지도 기록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 박은 것을 갖다가 여기 안에다가도 그려갖고 경계점 이렇게 박았다는 윤곽도 그려줘야겠어요? 안 그래요? 그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거 현지에 이거 측량 다 하고 받고 나면 이거 뒷가 사진을 마무리를 꼭 합니다. 뒷가 사진을 꼭 찍어갖고 뒷가 사진 찍은 걸 갖다 여기에다 같이 사진 첨부 파일을 올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고 감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감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등록상을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땅 주인은 여기에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분할 측량하면 지상 경계점 박은 이 현지의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기록하는 거니까 별거 측량 기사가 눈으로 본 내용을 다 기록해만 감 잡으면 되되 단 뭐는 등록 관리 안 함.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 관리하는 거니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정답 5번. 이렇게. 그러면 1, 2 지금 뭔 얘기를 했느냐면 1, 2, 3, 4 자체를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별거 측량 기사가 땅에다가 그거 받고 나면 별거 눈으로 본 내용을 별거 다 기록하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 안 해요. 이렇게만 마무리하시고 이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됐고요. 6번. 그러면 5번에는 정답 5번. 6번 면적 밑줄 틀린 거 X. 자 정답 1번 X. 자, 왜 X인지 갑니다. 임야 대장의 면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갖다가 토지 대장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면적란에 여기 결정한 면적은 임야 대장의 이 면적을 갖다가 이 땅이 개발되면 이 땅을 갖다가 측량을 하겠지요. 측량을 해서
새로운 면적값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면적값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면적은 임야대장의 면적, 땅 개발해갖고 새로 측량한 면적, 여기는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 그럼 여기에 옮길 면적을 종전 임야대장의 면적과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나오면은 요 임야대장의 면적을 토지대장에 그대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새로 측량한 면적으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로 측량한 면적, 구분관계 노란 거. 요 면적을 여기에다가 등록해야겠죠. 그럼 이제 1번 보세요. 왜 틀렸는지. 등록 전환 시 측정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5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거죠? 요 면적을 그대로 일로 옮겨서는 절대 안 되지. 새로 측량한 요 면적을 갖다가 토지대장에 결정해야죠. 그럼 요 새로 측량한 요 나온 요 면적을 뭐라고 그래요? 등록 전환될 면적. 요걸 뭐라 부른다? 등록 전환될 면적. 5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도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모두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지문 확인 주의할 거. 2번 맞는 거에서 중요한 거. 합병은 측량하여 면적 결정, 합산해서 결정. 합산. 2번은 그거에 보이시면 되겠고. 3번 전자면적기로 계산하든 좌표면적에 계산하든 다 수평 넓이죠? 네. 수평 면적. 3번 보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경위 측량하면은 좌표 면적 계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경위 측량, 좌표 면적 계산. 그거 보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7번 지적공부 중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 밑줄. 아닌 것은이니까 X. 갈게요. 자, 요것은 4번 치시고 정답. X는 사유를 동그라미 가셔야죠. 지가가 사유는 장자 들어간 데만 등록하라 그랬죠. 장자 들어간 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지가, 사유. 지가는 개별 공시 지가. 사유는 토지, 이동, 사유. 요거는 장자 들어가는 지적공부에만 등록하는 겁니다. 장자 들어가는 지적공부 두 가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지권 한글이 매칭이 되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 2번 고유번호 보였다. 고유번호 암기해야 되는데. 도면 X. 도면 X. 도면 X. 암기 등록 안 하는데 꼭 암기해야 문장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대지권 등록부 해놨으니까 도면 아니니까 당연히 오지 뭐. 이렇게 이제 이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암기해야죠.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니까 5. 건물 명칭은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대지권 등록부 작성하니까 아파트 이름, 연립주택 이름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5. 이렇게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8번. 다음 중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 하시면 되겠고. 자, X. 3번 X.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거나 훼손될 경우 대비하여 지적공부 복제 밑줄 나왔다.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나왔다. 정보관리체계 구축. 지적공부 복제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복제 시스템 구축하도록 안 돼 있죠. 누가 복제 시스템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지금 3번 문장을 맞게 수정하시려면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자리를 삭제하시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국장. 짧게 국장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 주의할 거 확인. 몇 번 확인해 드릴까? 5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밑줄,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밑줄,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밑줄, 공시지가 전산자료 밑줄. 하나, 둘, 셋, 딱 4개를 밑줄 쳤죠. 그걸 왜 밑줄 쳤느냐? 그걸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과세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해놓고 그걸 물었습니다. 4개,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와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 지가 전산자료를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 두시면 될 거예요. 9번, 다음 중 지적공부 복구 밑줄, 복구자료 밑줄 될 수 없는 것이니까 X 갑니다. 지적공부 복구자료라는 건 지적공부가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가 만약에 이건 감인데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토지 표시라는 것을 갖다가 토지 표시라는 걸 등록해 놓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타 없어졌다면 이 불타 없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걸 복구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로 복구를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복구 자료가 긴 거 아닌 걸 묻지 않습니까? 이쪽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복구 자료는 7가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그럼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복구시키는 자료 7가지를 갖다 암기할 필요는 없음. 감각만 있으시면 되는데 지적공부 등본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뭐를 정리하겠다고 한 거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정리하겠다고 거기에다 기록하는 거니까 토지 표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뭐가 나와요 등기부에?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오잖아 표제부에. 그럼 당연히 이거가 해당하죠? 그러면 4번 정답이잖아요. X는. 자,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에 뭐가 나와? 거기 딱 소재가 나올 거예요. 지번이 나올 거예요. 경계가 나올 거예요. 면적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보는 미등기 토지인 때 토지 대장이 불타 없어지면은 법원에서 소재 지번 지역 면적 맞다고 법원 판결문에 거기 써져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이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 복구 자료 7가지 이해하시고 참고로 토지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 2가지는 꼭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렇게. 소유자 복구시키는 자료는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나 뭐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자, 됐고요. 10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되는 신청을 대신 밑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이니까 X. 정답 1번 X. 2, 3, 4, 5 먼저 묶으시고 번호를 4개 2, 3, 4, 5 묶으시고 그게 대위 2글자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2, 3, 4, 5 대위 묶은 것부터 갑니다. 공공사업으로 이 지목으로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누가? 해당 사업 시행자가. 3번 국가 지자체가 땅 취득했을 때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 장이 대의 신청할 수 있지요. 4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일 때는 관리인이나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5번
채무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민법 404조에 근거해서 채권자가 대유 신청을 허용합니다. 그걸 신청의 대위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1번은 왜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 1번은 특례 두 글자 쓰시면 되겠죠. 특례. 특례는 대신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절대 아님. 소유자가 신청 못하고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 신청하도록 특별히 예외 조문을 만드는 걸 특례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끝마치면은 특례입니까? 대유 신청입니까? 특례죠. 소유자 신청 못하고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11번. 다음 중 토지 소유자가 60일 밑줄 지적소관청에 분할 밑줄 신청해야 되는 경우는 자 갑니다. 단답으로 찾으셔야죠.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이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분할 사유에 대해서만 신청 60일 내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부과하고 있죠. 그 한 가지 사유를 단답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 4번. 한 필지 일부 밑줄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 경우는 분할 신청을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때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분할 플러스 지목 변경 해야죠. 60일 내 분할 플러스 지목 변경. 나머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1번은 분할 맞긴 맞는데 소유권이자 매매는 필요한 때니까 60일이 있음 없음?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분할인데 60일이 없고 3. 관계법령에 분할행위가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60일이 없고 그 다음에 5번은 60일이 있는데 이건 분할 신청이 아니라 이거는 등록 전환 신청이겠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축적 변경 밑줄 틀린 것 X. 자, 2번 정답.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산정했대요. 조서 작성했습니다. 청산금 결정되었다는 뜻을 공고해갖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공고 열람이 보이셔야 돼요. 15일, 20일, 15일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중요한 거 쭉쭉 다 중요했지 뭐 이거는. 1번 축적 변경 사업 시행 공고나면은 1번에서는 소유자,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 설치 맨 끝에 가야죠. 경계점 표지 설치를 먼저 찾으셔야겠고 시행 공고 난 날로부터 며칠 내 소유자,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지 이렇게 물어나가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읽어나가는 것이고 3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공고했대요. 다 산정했다고. 그러면은 개별 땅 소유자들에게 우편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납부고지 수령 통지 우편물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이내에. 4번 우편물 받은 소유자들은 두 종류 우편물이 되겠지 뭐. 주겠다는 우편물이나 내라는 우편물. 두 우편물 받죠? 그럼 다 6개월만 보이시면 되잖아요. 내라는 우편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몇 월? 6개월. 그 다음에 자 주겠다는 우편물 받았으면은 자 지적소관청이 통지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지급? 6개월. 6월 됐고 5번 마무리. 청산금 이의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 지적소관청에 몇 월 이내? 1월 이내. 지적소관청도 밑줄 치셔야 돼요. 자, 됐고요. 13번 갑니다. 축적변경위원회 밑줄 틀린 것 X. 자, 3번 X. 축적변경위원회는 회의는 축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축적변경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건을 심의 해부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안건을 해부하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 소집할 수도 있고 누가 안건을 던져놓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국장이 안건 던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지적도 이쁘게 새로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축적 변경 사업은 누가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이니까 지적 소관청이 안건 던져놔서 이것 좀 회의해 줄래? 지적 소관청이 안건 해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요. 그게 틀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맞는 거 쭉 지문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확인. 1번 위원수 꼭 기억하셔야죠.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소유자 위원수 몇 인 이상?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자 위원을 5명 이하일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있죠. 그 다음에 4번 직접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포함한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출이라고 부르죠. 과출.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이니까 과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일반 의결 정족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또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난 적 있었지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하라고 서면 통지 5일 전, 7일 전, 5일 전. 9월 시험 문제에서는 7일 전으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1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 밑줄. 틀린 것은 X 이렇게 하셔야죠. X. 3번 정답 X.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려왔습니다. 자, 뒤에 경계를 정정 내려왔습니다. 합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경계 정정하는 경우는 신청정정, 직권정정. 직권정정. 직권정정하는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 필요한 필요 없음, 필요 없습니다. 인접토지 경계 변경을 가져오는 소유자가 정정 신청할 때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이지 직권정정 사유에는 그게 필요가 없음. 예, 그것 때문에 틀렸고 나머지 볼게요. 1번 중요한 거. 경계 면적 변경 밑줄이죠. 경계 면적 변경 가져올 때는 그러면 직권정정 못해. 소유자가 신청해야겠죠? 그럼 신청할 때 첨부 서류를 시험에서 냅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꼭 밑줄이 나와야 돼. 경계 면적 변경 밑줄 쳤으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제출이 꼭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2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분배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뒤에 직권정정이 나와야겠고. 4번에서 중요한 거. 등록상 정정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왔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에 관한 사항 아니야? 그럼 정정할 때 등기에 따라 정정. 이 문장 패턴이 보이시면 되는 것이고. 5번 미등기 토지 밑줄. 신청 정정한 사항이 토지 소유자 밑줄. 어라 이번에는 토지대장이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대. 그 상태에서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이 명백히 잘못돼 있대. 그럼 등기가 없잖아. 그럴 때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가 반드시 보이셔야 될 겁니다. 15번.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정정 밑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X. 정답 5번. 등기부 밑줄, 토지의 표시 밑줄, 대장 밑줄. 자, 그럼 이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있었는데 대장의 땅 지목이 전, 그럼 등기부에 따라서 전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다르게 정리됐대. 무슨 얘기냐면 이 대장에는 전에서 땅의 지목 변경 신청이 있어갖고 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이게 아직 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지적공부에는 대장에는 대, 등기부에는 전. 이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등기 관서에 뭐 하도록 돼 있다? 통지. 무슨 통지? 이 땅 지목이 대걸랑 등기부에는 아직 지목이 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이 통지해야 통지를 받아서 등기관이 알아. 이거 일치하지 않아? 그럼 대로 내가 정리하지 뭐. 직권으로 이걸 변경 정리해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15번에서 문제가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건 물었잖아요. 그럼 간단하죠.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직권으로 정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뭐 해야 된다? 불일치 통지. 불일치 통지. 16번 지적공부 정리 등 밑줄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X 3번 토지 소유자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 두 개 나왔습니다. 신청 또는 직권 두 개 밑줄 치시고 정정하는 경우 정정하는 사항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밑줄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관서에 정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정 밑줄 틀렸다. 이제 나 이거 구조 찾을 줄 알아가 되셔야 돼요. 등기 갖고 정정하는 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3번의 두 번째 문장에 매출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 작업하시면은 수정 작업하시면 맞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자리에 뭐라고 수정하시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렇게 수정 작업해 주시면 제대로 된 문장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 변경 정리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 소유자에게 통지 밑줄 기한은 자, 두 가지입니다. 지적 정리하고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부에까지 땅을 정리해야 될 경우를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럼 당연히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권으로 지목 변경 정리하면은 등기 촉탁이 필요합니까? 등기 촉탁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등기 촉탁이 필요하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4번 정답. (2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18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지적 측량 밑줄 옳지 않은 것이니까 X. 자, 요것은 자, 정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면적 규모 2 이상 밑줄 지적 확정 측량 성과 밑줄 지적 소관청의 밑줄 측량 성과 검사 밑줄 왜 틀렸느냐고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검사는 원칙적으로
지적 측량을 하고 나면 측량 성과 검사는 누구한테 제출해서 검사 받도록 되어 있느냐면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서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 측량 중에 지적 기준점 중에 삼각 측량 성과하고 요거 측량 성과하고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사는 자 갈게요. 지적 삼각 측량 성과는 지적 소관청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이거는 지적 확정 측량은 땅을 개발한 지역에 땅 개발 지역 끝난 지역에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개발 면적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고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장이 고시하는 규모, 지금 5번 문제에서 보시면 규모 이상이 될 수가 있고 규모 이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국장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는 자 이거는 시 도지사가 국장이 정하는 면적 규모 밑으로 내려가 버릴 경우는 이거는 그러면 시도지사로 안 간다는 거죠. 누구로? 지적 소관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지적 측량 성과 검사는 원칙적으로 뭐로 가는데 지적 소관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적 삼각 측량 성과는 지적 소관청 아니고 누구요? 시도지사. 지적 확정 측량, 토지 개발 사업을 끝마친 지역의 지적 측량 성과 검사는 지적 소관청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에 따라 달라진다? 국장이 정하는 면적 넘어가느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넘어가면 시도지사 검사, 미만이면 지적 소관청 검사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자. 5번 해결하셨대요. 19번 지적 측량의 절차 밑줄 틀린 것은이니까 X 1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 사유로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X 이건 왜 1번 X냐면은 지적 제조사 사업 밑줄 치시면 돼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측량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이제 중요한 거 확인. 2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받으면은 측량 기간, 측량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 계획서 그 다음 날까지 중요하죠. 네. 지적 소관청의 제출도 중요하고. 제출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변경하는 경우도 같고. 그다음에 3번 제일 많이 났던 거 측량 기간 측오 검사 측오 검사 이렇게 눈으로 암기 알아있잖아요. 측오 검사. 4번 지적 기준점 설치하여 측량 검사할 때 기준점 15점 이하 그러면 4일 꼭 암기. 15점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 5번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한대요. 합의 기간에 4분의 3 분수를 꼭 기억해야지. 4분의 1 합의 기간 안에 분수를 기억해야 돼요. 4분의 3은 측량 기간 쪽으로 4분의 1은 합의 기간에 검사 기간으로 간주. 20번 다음 중 지적위원회 밑줄 틀린 거 X 1번 X
지적측량 적부심사 심의 의결. 자, 됐습니다. 뒤에 지적소관청의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지적위원회 어디에 둔다? 시도에 둔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이었습니다. 지적위원회가 지방과 중앙이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에 두는 게 아니고 시도에 두도록 돼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적위원회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문이. 자, 그럼 나머지 그럼 확인 들어갈게요. 나머지는 쭉쭉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5번은 봤으니까는 뭐 5번서부터 5일 보이세요? 네. 회의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2번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지. 5명에서 10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갖고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3번 뭐 다른 뭐 밑줄 긁을 건 없어요. 국장이 위원장이고 과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국장,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맡음. 그 정도만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예, 되셨습니다. 잠깐 쉴게요.